안녕하세요. 평택지제역 방송국 진실장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월세 연장을 두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알고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묵시적 갱신의 정의, 기간과 횟수, 그리고 갱신 청구권의 개념과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또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며 갱신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알아보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거나 계약 조건 금액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등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임차인이 통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갱신이 되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 걸까요? 한번 같이 3초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은 주임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이 아닌 임차인이 의무를 잘 지켰을 경우만 가능한데요. 임차인이 2기, 월세 2달분이죠. 차임을 연체한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 횟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딱 한 번만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의거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그 뒤로도 당사자 중 한쪽이 반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은 없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오래오래 거주할 수 있다면 이사비용도 아끼고 서로가 편하겠죠? 그럼 챕터 2로 넘어가 전월세 연장에서 빠질 수 없는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비교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뭘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존속 기간의 갱신을 미리 임차인 쪽에서 청구하는 권리인데요.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기존 계약만큼 한 번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고 청구하는 법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무조건 수용해줘야 할까요? 정답은 yes.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요구한 갱신 청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해왔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시 월 임차료나 보증금의 5%를 상향 조정 가능하니 임대인에게도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라 실제로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아주 많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문제. 만약 1년 월세 계약이 끝나서 2년 거주를 다 못 채운 상태에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3초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 2, 1. 정답은 NO.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2년 거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1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용해줘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은 인상이 가능하답니다. 월세 전세는 알다시피 2+2,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월세 1년 계약도 연장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면 연장 시기에 유용하겠죠? 그럼 앞에서 살펴본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표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까지 갱신 의사를 표시해줘야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가 보이고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갱신 청구권은 5% 이내에서 임대료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일반 계약과 동일한 해지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년간 아파트에서 전세를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년 더 거주 후 4년을 채우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노.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 사용은 별개예요. 그러니 갱신 청구권은 유효하게 남아있고 1회 미사용으로 추후에 사용이 또 가능하답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은 비교해서 잘 알아두면 계약 연장 시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아까 앞에 표에서 비교할 때 잠시 언급되었던 묵시적 갱신의 요 3개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청구권 행사와는 달리 자동으로 연장이 된 계약인데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했고, 해지를 원하면 3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해요. 그럼 그 효력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 임차인은 원할 때 퇴거가 가능해요. 그럼 임대인도 똑같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3개월만 미리 말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는 아니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답니다. 직접 거주는 가능하지만 만약 더 높은 금액의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종료는 불가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일까요? 아니면 통보를 한 시점에서 3개월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그래도 기존 계약은 지켜야 하니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아닐까 하실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은 2달 전까지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니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말을 한 시점부터 아니야?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정답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은 아직 정답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 판례에 의거해서 답변을 찾아왔어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자동으로 이뤄진 거라 말한 시점에서,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만약 1개월 20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기존 계약이 끝나고 3개월이라 하면 약 5개월간의 시간을 더 거주할 필요가 없는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판례가 조금 더 실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요, 중개보수는 과연 누가 부담할까요?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낼지 임차인이 낼지. 정답은 갱신의 해지, 즉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 효력이 나타날 때부터는 임차인은 더 이상 중개보수 의무를 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지만 2기, 즉 2달분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가 일어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5%까지 보증금 또는 월차임 인상을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 사용은 유효하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임차인은 중개보수 부담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아무 말 없이 갱신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집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세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때는 기존 임차인이 조금 더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했던 임차 조건을 그대로 거주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고요. 만약 집을 찾는 분들보다 공실이 많다면 임차료는 자연스럽게 점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간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잘 익혀둔다면 최소한 피해보는 일 없이 또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집에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상 평택지대역 방송국 진실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세요.